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1월 3일 일일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15일에 무역 합의 서명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장에 단기적으로는 좋은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서명이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호재성 이슈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의 지준율이 0.5% 인하를 한다, 그런 얘기인데요. 결국은 이게 중국 전체적으로 한 133조 정도 경기 부양하는 효과가 기대가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좋은 상황이죠. 그런데 사실 중국하고 한국하고 어떤 경제 규모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역시 이걸 그대로 완벽하게 큰 호재다 그렇게 받아들이기도 약간 조금 애매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어떤 효과가 나올지는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미국이 이란을 공습을 했어요. 그래서 이란의 주요 인사가 한 명 사망을 했죠. 어쨌든 중동 쪽에서 다시 또 긴장감이 좀 감도는 그런 상황인데요. 좋지 않은 뉴스죠. 오늘도 결국은 이것 때문에 지수가 갑자기 급락했거든요. 사실은 변수가 발생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측하기가 힘든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다고 하면 좋겠지만은 사실상 힘들죠. 어쨌든 오늘 시장의 악재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당분간 이게 중요해졌어요. 이란에서 보복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에 따라서 시장에 크게 악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장 분석 등락 결과입니다. 코스피는 상승 출발했고요. 하락 전환, 상승, 음봉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역시 상승 출발했는데 하락 전환했고요. 하락, 음봉 마감했습니다. 음봉은 똑같은데요. 상승, 하락 조금 다르죠. 코스닥이 오늘 좀 약했어요. 그동안 좀 과매수가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약한 그런 모습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에 비해서 단기적으로 상당히 강했었죠. 그런 것들에 대한 단기 후유증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는 해외 증시, 수급, 변수 이런 것 때문에 움직였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수급이나 또 코스피의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갔고요. 코스피는 해외 증시, 사실 미국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급등 출발했는데 갑자기 날벼락을 맞췄죠. 그래서 오늘 미국 선물이 급락했고요. 전반적으로 불안한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수급이 좋지 않았죠. 오늘 수급이 갑자기 돌아서면서 특히 기관이 코스피에서 대량 매도를 하면서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역시 원인은 변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이란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하락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마음도 드는데요. 사실 최근에 시장을 예측을 했던 대로 그대로 흘러갔는데요. 변수가 나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이런 상황에 비해서는 상당히 강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죠. 그리고 코스닥입니다. 오늘 코스닥도 초반에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쭉 빠졌죠. 변수 발생하고 나서부터. 코스피 따라서 그대로 따라간 그런 흐름이고요. 사실 오늘 수급적으로 보면은 코스닥 좋지 않았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선물해서 매도하고 그리고 코스피 기관에서 많이 매도를 한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상승하기 어려운 그런 흐름이었어요. 자, 보시면은 상당히 약하죠. 네, 약한 흐름이 나왔어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기술적으로 좀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조금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역시 급락했지만은 버티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락한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이제는 향후에 추가 흐름을 봐야 돼요. 오늘 보시면은 자, 초반에 뉴스가 나오고 나서 급락했죠. 쭉 빠졌어요. 이건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초반 흐름만 봤을 때는 충분히
오늘을 계속 버티면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대로 끝나면은 다음 주에 더 반등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추가 반등 가능성이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변수 때문에 그냥 하락했어요. 그런데 초반에 12시 23분에 저점 찍고 나서 그대로 유지가 됐었던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수를 보면은 지금 고점에서 좀 조정을 받은 흐름인데요. 그렇게 크게 조정을 받은 그런 상태는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선물 보시면은 느끼시겠지만은 아직도 고점 부근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크게 하락했다 그렇게 보기에는 어렵고요. 현재 선물로 봤을 때는 완벽하게 무너지려면은 285가 이탈해야 돼요. 그래야지 완전히 무너지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자 2150, 2150 이 정도 여기를 이탈해야 완전히 무너집니다. 특히 오늘같이 악재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버텼다는 거 상당히 강한 그런 흐름이고요. 이제는 이제 미국 시장을 볼 수밖에 없어요. 미국 시장이 오늘 밤에 완전히 무너진다 그랬을 경우에는 한국도 추가적으로 크게 무너지겠죠. 그런데 그 정도 흐름만 아니라고 하면은 버티면서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력까지는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여기서 쉽게 빠지기가 어렵습니다. 변수가 발생해야지 빠지는 상태인데요. 변수가 발생하기를 바라는 건 사실 뭐 점치는 거죠. 예, 그건 뭐 정상적인 그런 대응이나 분석은 아니라고 보고요. 가격에 대한 부담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크게 가기는 어렵습니다. 크게 가기는 어렵고 고점을 뚫는다고 하더라도 조금 뚫는 정도 이 정도는 가능한데요. 중요한 건 고점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변수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앞으로의 어떤 그 움직임, 향후에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변수에 주목하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상당히 중요하죠. 미국이 결국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한국은 따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변수에 주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지켜보시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기존의 전망을 훼손됐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여기서 이제 저점을 계속 이탈하고 내려오면은 그때는 생각을 바꿔야죠. 아, 고점 찍었구나. 아, 이제는 그냥 고점에서 횡보하는 게 아니고 흘러내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뭐 1.5% 이상 이렇게 크게 하락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다음 주부터 조금씩 더 흘러내릴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 정도만 아니라면은 아직까지는 버틸 가능성이 있으니까 역시 그 미국의 흐름에 따라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이런 변수가 흐름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결국은 해외 증시가 급락했지 않습니까? 변수 때문에. 그런 것들. 그러면서 수급적인 흐름도 좋지 않게 변하는 그런 모습. 보시면은 뭐 선물 쪽에서 특히 좋지 않았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 많이 매도했죠. 역시 코스피에서. 그런 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징이라고 하면 코스피는 4대 업종이 전반적인 강세를 보였는데요. 사실 운송장비가 좀 빠졌고 나머지 전기전자, 화학, 철강금속은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버틴 거예요. 그리고 코스닥은 단기 과매수로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자, 업종 흐름 잠깐 보실까요? 보시면은 화학, 철강금속, 전기전자 상승했어요. 운송장비만 하락했는데요. 역시 뭐 금융도 상승했고 이러다 보니까 지수가 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발생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관심 종목 NC소프트와 네페스트인데요. NC소프트는 리니지2 모바일 출시하면서 매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보유자는 이제 적당히 매도하세요. 지금 뭐 상승할 만큼 상승했고요. 호재는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크게 기대할 게 없고요. 뭐 없는 분들은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사상 최고가예요. 자, 그리고 네페스는 보유자는 홀딩의 매도, 미보유자는 관망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상당히 강하죠. 예, 강했다가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 충분히 받고 다시 반등하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들고 가도 되는데요. 없는 분들은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NC소프트 어떻습니까? 지금 역사상 최고가 또 뚫었죠. 예, 있는 분들이야 적당히 매도하면 되는데 없는 분들은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없는 그런 종목이고요. 네페스는 지금 고점 이후에 조정을 충분히 받았어요. 지금 그 차트상으로 뭐 고점 부분이니까 가격이 별로 안 좋지 않냐 생각을 하는데, 가격 조정은 단기적으로 받았거든요. 단기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없는 분들은 무리해서 지금 가격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접근하지 말라는 거죠. 꼭 좀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료연 매매 결과는 지금 개별주 매매를 지속하고 있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수 전망은 고점 혼조세나 소폭 추가 상승 아직까지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머물러 있으면은 결국은 조금 더 반등이 뭐 장중이라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고점에서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동 문제라든지 변수에 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응 전략은 그렇습니다. 현물은 모멘텀 있는 종목 개별주 매매하세요. 오늘처럼 뭐 지수가 하락하는데도 가는 종목은 가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 공략하시기 바라겠고요. 파생은 역시 하방을 보자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지수 반등했을 때 하방 들어갔으면 좋았죠. 그래서 이런 식의 대응을 하자는 겁니다. 지수가 반등을 강하게 하면은 그때는 하방 공략하고, 그리고 또 오늘처럼 심하게 빠졌을 때는 밑에서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죠. 장중에 저점에서 들어가셨던 분들은 또 지수가 좀 반등하니까 그때도 약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은 너무 심하게 빠지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상승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갈 상황도 아니니까 적절히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일일 시황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첫 번째 주였는데요. 어쨌든 변수가 뭐 초반부터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평택촌놈 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내용 괜찮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3일 일일 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